자, 그 다음에는 보안 조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던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보안 관리나 또 어떤 프로세스적인 것에 대해서 좀 그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요.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2004년도 이제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설립이 되었고,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전 금융권이 557이라고 하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557이라고 하는 이제 규정을 사실은 마련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 규정이 최근에 그 연한을 다해서 해제가 됐습니다. 전자금융감독 규정 557이.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임직원의 5%를 IT 인력이고, IT 인력의 5%를 또 이제 정보보안 인력으로 이제 구성하도록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안 관련 예산이 이제 7% 이상이 되도록 해서 이제 557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다,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규정 덕분에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많이 이제 채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, 그 해당하는 어떤 뭐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어떤 정보자산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. 이제 그만큼 더 정보 보안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은 보안 조직이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제 보안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됐을 텐데,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그냥 총무과, 보통 총무과가 있죠. 뭐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조직이 이제 총무과인데, 그 총무과에서 이제 보통 이제 보안을 담당을 했었었고, 보통 이제 그때 보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물리적 보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뭐 방에 뭐 어떤 잠궈 놓는다든지,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제 출입을 시킨다든지, 뭐 그런 류의 이제 물리적 보안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고, 그 당시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조직들이 이제 조금 발전하면 이제 IT 시스템으로 이제 기업의 활동이 IT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IT 팀 안에 그래도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IT 조직 안에다가 이제 보안 팀을 배치시켜 가지고 보안을 담당하게 하는 이제 그런 조직 구성 사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기업 규모가 복잡하고 또 보안 업무가 훨씬 더 복잡해지면 단순히 그냥 IT 팀 안에 있는 소스의 어떤 보안 팀이 아니라 IT와 별개의 어떤 보안 팀이 이루어져서 정보 보안에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그런 팀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고요. 요렇게 되면서 또 전체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 회사 경영을 담당하는 CEO가 있고, 또 기술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CTO가 있지 않습니까? 테크니컬 오피서가 되는. 그다음에 이제 보안에 관련된 것들을 강조하는 정보보안 책임자 CISO라고 하는 게 생겼죠. CISO는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,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, 뭐 CTO는 테크니컬 관련된 Chief Technical Officer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, CIS는 이제 Chief Information Security, 그러니까 정보 보안인 것이죠. 에 대해 관련된 최고 책임자,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표를 세워서 회사의 정보 보안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도 결정하고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총 책임자를 이제 세우게 됐죠. 이렇게 이제 보안 조직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총무과에서 IT의 어떤 서브 조직으로서 IT 팀과 별도의 조직이 되고, CISO라고 하는 어떤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가 이제 또 도입이 되고, 그렇게 정보 보안 관련된 조직이 발전해 왔다,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 557 정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.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
기존에 이제 557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들은 는 조금 더 없애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좀 이렇게 예 개정이 됩니다. 그런 내용들을 인제 볼 수가 있고요. 기사라든지 이런 데 검색할 수 있고 이건 2020 년도 기사고 그다음에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이제 2024 년도 금융위원회 알림마당도 뭐 이런 데 검색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인제 어떤 내용으로 검색이 된다. 예전에는 좀 굉장히 어떤 특정 상황에 맞춰 가지고 세부적인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쪼끔 더 유연하게 좀 포괄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겠다. 이제 요런 취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인제 당연히 뭐 557 규정이 없으면은 인제 더 이상 뭐 정보 보안 인력들을 뭐 어 고용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인제 걱정되는 면에서 인제 요런 타이틀 같은 것도 이제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인제 이런 면들도 있고 또 걱정되는 면들도 있고 근데 인제 이미 이런 557 정도의 규모의 인력이나 예산을 이미 웬만한 회사에서는 다 채용하고 있고 그 예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57이라고 하는 거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인제 요런 의견도 있습니다. 인제 그런 맥락에서 인제 개정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인제 앞으로 한번 이제 요게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요런 이제 보안 조직의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. 그랬을 때 인제 정보 보안의 조직이 하는 일들이 뭐냐 뭐 기획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운영도 하고 실제로 이제 진단 및 대응을 한다.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진단 및 대응 뭐 운영 뭐 요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획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한다라는 게 쪼끔 재밌는 포인트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냐 정보 보안 기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보 보안 전략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정책 같은 거 지침 같은 거 표준 재정 관리를 하고 정보 보안 위험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보안 기획이라고 하는 업무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보 보안 관리는 뭐 시스템 구축, 보안 장비를 도입하는 거, 정보 보안 운영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죠. 인프라 보안 운영, 보안 장비 운영, 위험 및 취약성 관리, 보안 관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.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사고 대응하는 거에 대한 이제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정보 보안 모니터링은 정보 보안 성과 모니터링, 성과 관리, 내부 감사, 오디트, 아웃소싱 하는 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, 또 인제 법적이라든지 또 규제에 관련된 그런 거를 만족을 하는지 그런 컴플라이언스 관리 이런 것들이 인제 정보 모니터링이다라고 하는 거네요. 요런 4 가지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슬라이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가 인제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보안 정보 보안의 조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정보 보안 조직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.